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박은실입니다. 9월 16일은 바로 오존층 보호를 위해 정한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인데요. 오존층은 태양에서 지구로 내리쬐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오존층이 인류가 발전하면서 점점 파괴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오존층에 대해 생각해보고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요. 9월 16일이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인데 어떻게 지정이 된 건가요? 지구 생명의 이제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오존층이 이제 그 두께가 이제 얇아지면 절반 네. 정도 얇아지면 오존 구멍이라고 불리는데 이 오존 구멍이 남극에서 관찰된 게 60년대예요. 네. 그러면서 이것이 그 자외선이 너무 과하게 지구상에 그 쬐어졌을 때 뭐 생태계나 인류의 생활에도 큰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이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1987년에 국제 그 의정서로 이제 채택이 됐죠. 그래서 그걸 채택한 날이 9월 16일이고 그거를 이제 한 몇 년 뒤인 1994년에 그 이제 유엔 총회를 통해서 오존층 보호의 날로 정해서 네. 정말 국제적인 공동 행동, 관심을 촉발하기 위해서 기념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 오존층이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오존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많이 보셨었던 것이 아마 이제 남극이 네. 이제 북극보다도 더 심하고 또 많이 춥기 때문에 또 내륙이기 때문에 네. 그 이 성층권이라고 할 수 있는 뭐 10에서 30km 그 중에서 이 오존층이 주로 있는 게 20에서 25km 그 상공에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오존층 두께가 얇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오존 구멍이 생기는 건데 그 이것이 이제 계속 커졌다 줄어졌다 이제 그 반복을 해오면서 특히 1980년도 이후에 급속도로 네. 관측한 이후로 급속도로 이제 늘어나면서 그 사실 이제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이 현재로는 한 270배까지 늘어났다가 이 오존 구멍이 지금은 한 200배 정도로 줄어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나마 또 희소식인 것이 뭐 그 UNEP라든지 WMO라고 하는 세계 기상청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오존 구멍이 이제는 그 회복세에 돌아섰다. 그래서 짧게는 2050년, 길게는 2070년 안이면 80년 이전 수준으로 완전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것이 지금 뭐 그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성공한 협약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오존층 파괴 물질로 이제 규제 대상으로 있는 프레온가스라든지 염화불화탄소 뭐 이런 물질들을 거의 100% 가까이 줄이고 있는 아주 성공한 그런 어떤 국제 협약이자 의정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존 구멍이 계속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이제 그 87년도에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이 되고 그 2년 뒤에 이제 그 발효가 됐어요. 발효가 네. 되면서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그 90년 초반에 이제 여기 의정서에도 마땅히 가입을 했고 전 세계 197개가 가입할 정도로 정말 네. 이 오존층 파괴를 막자. 국제적인 노력과 행동을 하자라고 이제 했던 건데 그러면서 상당 부분 많이 줄였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개도국,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그 유예 기간을 많이 줬고 아. 그리고 이 그 오존층 파괴 물질들이 그 염화불화탄소나 뭐 이런 거 프레온가스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이상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직까지 이 성층권의 그 오존층 내에 계속 머물면서 특히나 이제 염화불화탄소의 대체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 수소 염화 불화탄소 이런 것이 개발이 됐지만 이것도 여전히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은 2040년까지 완전 생산과 사용을 중단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여전히 이 오존층은 파괴되어 올 수밖에 없었죠. 네. 정말 오존층 파괴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만약 몬트리올 의정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뭐 앞으로 한 30여 년 뒤라고 할 수 있는 한 네. 2050년 정도에 되면 네. 아마 그때 당시 그 의정서를 채택했던 당시보다 10배 이상 더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아마 우리 인류의 일상생활조차도 위협당할 정도로 그 심각한 수준일 겁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도 연간 그 오존층이 한 10% 감소가 되면 네.
연간 한 200만 건의 피부암 환자가 생겨나고 또 백내장 환자도 수백만 명이 생겨나고 또 동식물이나 우리 이제 농업조차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준이 된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엄청난 재앙 수준으로 왔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발빠르게 나름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 재앙까지는 막을 수 있었던 아주 모범적인 그 의정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 돼서 제일 궁금한 게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생활과 습관이 정말 오존층 파괴를 막았다라고 할 수 있고 네. 이런 몬트리올 의정서와 같은 성공한 협약, 성공한 또 스토리가 지구온난화 같은 큰 이슈에 대해서도 이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뭐 수소 염화 불화탄소의 대체 물질로 나온 게 수소 수소 불화탄소인데 네. 이런 대체 물질 개발에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서 빨리 대체 물질을 더 개발해야 되고 최근에도 영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그 새로운 그 오존층 파괴 물질이 발견됐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오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물질 이게 오존층 파괴 물질이 또 온난화 가스, 온난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지구온난화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반대로는 이 지구온난화 물질을 많이 CO2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배출하게 되면 이 남극 같은데 특히 성층권 같은 데는 영하 한 78도 정도로 떨어지면 이 오존층 파괴 물질을 잡아주는 질산염이나 황산염들이 구름이 만들어져서 그 성층권 밑으로 가라앉게 되면서 곱비 불린 망아지처럼 오존층 그 파괴 물질들이 활개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염소 원자 하나가 오존 분자 10만 개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물질을 막는 것도 또 하나의 오존층 파괴를 막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사용이나 뭐 그 자동차 이용 또 최대한 절제하고 절약하고 이런 그 온난화를 막는 또 오존층 파괴 물질을 막는 이런 실천이 필요한 때죠. 네, 오존층 파괴 물질은 지구 온난화 물질이기도 네. 하네요. 네, 처장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존층의 회복은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가스 줄이기에 힘쓴 덕분인데요. 결국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연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인류가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